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권 광역소각장의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이어 과수화상병 비상이 걸렸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 의료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위기를 맞은 신재생 에너지 전북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오는 2026년 9월 운영 기한이 종료됩니다만은 그동안 새로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근 재공고를 통해서 3개 지역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2026년 9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또 기존 소각장이 20년 가까이 된 노후 설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신규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전주와 완주, 김제, 임실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 저조로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공고에서는 기존의 소각장이 있던 전주 삼산마을 주민들과 완주 이서면, 전주 우화동의 부지 소유주가 새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2차 공고에서 3군데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몰린 배경은 무엇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전주시는 1차 공고를 냈었으나 당시에는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후 유치 지역의 주민 지원금을 당초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고 또 편의시설 지원금도 최대 600원까지 지원하는 전주시로서는 초강수를 둔 부분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전주시가 신규 친환경 소각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 입장에선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한 것들이 주민들의 호감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의 소각장이 있던 전주 산산마을 다시 신청서를 낸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새롭게 소각장을 건립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소각장은 20년 된 가까이 된 노후 설비로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또 현 소각자원센터 설계 당시에는 그 당시의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발열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 폐기물 발열량 기준이 점점 초과를 하면서 이 소각로 내가 과부하로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쓰레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새로운 소각장이 결국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네, 전주권 광역 소각장이 새롭게 건립되면 물론 처리량도 늘어나겠죠. 규모는 어떻게 산정돼 있습니까? 네, 현재 기존에 있는 전주권 광역 소각장은 하루 가능 처리량이 400톤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설비의 노후화, 폐기물 발열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하루에 280톤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설은 절반 정도는 지하에 소각정로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이 용량은 하루에 550톤까지 소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군데만 선정이 될 텐데 소각장 예정 부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공고에 따라 3곳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응모 자격에 따르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의 찬성,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이 삼산마을을 제외한 2곳은 현재 해당 부지 300m 이내에 민가가 없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따져서 지원한 곳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경제성과 접근성 그리고 환경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오늘 202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전주시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무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의 발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과수화상병 어떤 병이죠? 네, 과수화상병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사과, 배, 살구, 모가나무 등 일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병해를 말하는데요.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나 방제약이 없어서 이 병이 발생하면 반경 100m 이내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된 이후 충남과 충북, 강원 등으로 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무주 과수 농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무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익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과수 화상병은 주로 개화기인 5월부터 7월경에 많이 발생하고요. 주 감염 원인은 꿀벌에 의해 또는 비에 의해서 전염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무주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이 곤충이나 빗물 등 자연적 요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시기나 이 열매 속기 시즌에 사람의 이런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이 작업자의 도구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학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확산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한번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방이 최선일 텐데, 자, 당국에서 지금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무주의 농가에서 발생한 뒤 지금 확인된 곳만 21일을 기준으로 벌써 5농가로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촌진흥청과 무주군, 전라북도는 현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반경 2km 이내에서 정밀 예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인근 시군, 특히 사과나 배과수원이 많은 장수군 등을 좀 과수 화상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밖에도 사과나 배과수원에 특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 농민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 이런 농가의 비판도 현재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네, 무주는 이제 장수와 함께 돈의 사과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엔 또 냉해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자,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농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농가 입장에서는 과수원의 한 그루의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폐기해야 되고요. 2년간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해 농가 타격이 상당합니다. 작년까지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3년 동안 사과, 배나무는 물론이고 주로 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인 이 기주식물 전체를 재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재식 금지 기간이 2년으로 좀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손을 쓰지 않을 수는 없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길은 어떻습니까? 네, 과수원이 폐원되면 국비 80%, 도비 20%로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 농가 손실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농가 손실 보상금이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한번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 병이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매몰 비용이나 폐원 비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 입장에서는 농가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좀 강조하고 농가 스스로 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농민들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농민들로서는 이 농가별로 좀 자체 가입한 좀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좀 가입을 좀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마련되어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홍수나 지진, 화재와 같은 자연질에 대해서만 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이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는 이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경실련에서 응급의료기관
중 이제 중증 응급 환자들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권역 응급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시도별 응급 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 방안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이 의료 공백이 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흥부역과 설치율이 0%이고요. 전문의 수도 전국 평균 5.18명에 못 미치는 2.83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습니다. 또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북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권역응급센터, 특히 이제 신경외과나 흉부외과는 최소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런 상황을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내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본 결과 신경외과는 전북대 병원이 9명이 지금 전문의가 있고 원광대 병원은 7명의 전문의가 있어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전북대 병원은 4명, 원광대 병원은 단 1명의 전문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이 현저히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원광대 병원이나 이 전북대 병원에 흉부외과 응급 환자가 생기는 경우 이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결국 환자는 사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결국 의료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응급 환자 사망 사건 이런 뉴스가 종종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 누구든지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사고는 이렇게 좀 불현듯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좀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병원을 12군데나 다니다가 결국엔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좀 샀었는데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이 부족하다. 이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권역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여건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의사 배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수가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전라북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중앙 정부와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실련에서는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과목별 전문의 5명 이상을 좀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런 응급의료법의 좀 개정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증 응급 환자를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든가 좀 치료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좀 거부를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좀 강제 배치하는 좀 제도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특단의 조치에 를 의해서라도 좀 의료 공백을 좀 최소화해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생명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좀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홍민호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